안녕하세요. 러프 머스트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협상 파트에서 say no, 즉 no로 협상을 시작해라, yes로 시작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협상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다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는 논리가 아닌 감정과 비이성적인 생각이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인간의 심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오히려 심리적 작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를 이성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한 고전 경제학이 현실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자 1950년대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대거 경제학에 뛰어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로 파악을 하죠.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그 데니얼 캐너만 같은 학자들이 중심이 된 행동 경제학 분야는 바로 이러한 불완전하고 그 감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다루는데요. 자, 그럼 say no에 대해서 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say no라고 하는 게 좋은가를 한번 다뤄보죠. 자, 그냥 가상의 공간, 용산 전자상가의 중고 디지털 카메라 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김 사장님, 중견기업 임원에 있다가 퇴직하시고 소일거리 삼아서 원래 좋아하는 카메라와 관련된 샵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곳을 찾은 오 씨, 29세. 자, 취업 준비 중인, 이 사진에 나온 사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외국인이네요. 29살이라고 칩시다. 취업 준비 중인 오 씨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호주머니 사정이 별로라서 중고 디지털 카메라 샵에 들른 겁니다. 제품을 구경하다가 6개월 전에 출시된 올림푸스 모델이 중고로 나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신상품으로 나왔을 때 그 가격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중고로 나왔으니 이거 얼마면 될까나? 별도로 가격표가 붙어 있지는 않았어요. 오 씨는 그래도 중고니까 5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 씨가 그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본 김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허허, 저거는 중고이긴 하지만 거의 신상에 가깝기 때문에 7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손님은 과연 얼마에 살라고 할까? 자, 다시 오 씨. 오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카메라를 50만 원에 사겠다는 비장한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들고 카운터로 향합니다. 자, 김 사장님은 과연 70만 원에 이 카메라를 팔 수 있을지 고민을 한 거예요. 협상가들은 거래를 할 때 결코 처음부터 yes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상대방도 기분 좋게 yes라고 해주는 게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너무 쉽게 상대방 제안에 yes라고 해버리면 상대방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례에서 이제 손님이 사려고 마음먹은 중고 카메라의 그 판매 가격, 그 김 사장님이 생각하신 가격은 7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이거 한 50만 원이면 사겠다, 이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김 사장의 희망 판매 가격 70만 원, 그리고 손님의 희망 구매 가격 50만 원이 충돌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김 사장님은 그 손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 젊을 때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본 거예요. 자기도 누구보다 카메라를 좋아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항상 아쉬워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젊은 친구에게 마음이 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경우 1, 케이스 1, 즉 김 사장님이 손님의 제안, 얼마라고 제안을 하든 쉽게 yes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김 사장은 손님을 보면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고는 그래, 저 손님이 얼마에 살라고 하든 내가 정말 기분 좋게 선선히 오케이 해야지라고 say yes 해야지라고 좋은 마음을 먹습니다.
반면에 손님은 이 50만 원이라는 그 자신의 희망 구매 가격을 관철하려고 비장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김 사장님 앞에 딱 내려놓고는 이 카메라 50만 원에 파십시오 라고 아주 비장하게 말합니다. 그때 김 사장님은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기분 좋게 답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님의 표정은 이렇게 바뀐답니다. 짜잔. 이렇게요. 황당. 왜 그럴까요? 분명 자기 원하는 가격대로 카메라를 사게 되었는데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너무도 선선히 yes라고 대답하면 손님은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첫째, 무엇이야 이것이? 내가 모르는 제품상에 하자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하지. 두 번째, 내가 왜 좀 더 가격을 후려치지 못했을까나? 이 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쿨하게 오케이 했으면 내가 40만 원, 30만 원 했어도 됐을 텐데, 난 바보야, 바보. 하지만 김 사장님은 뿌듯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 손님을 위해서 좋은 일 했어 라면서 미소 띤 얼굴로 카메라를 포장해 주는데, 정작 손님은 표정이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구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카메라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내가 모르는 뭐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조금 더 깎을 수 있었는데 괴로워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손님의 제안에 대해서 yes라고 하지 않고 no라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다는 데 yes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손님이 와서 50만 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김 사장님은 아이고 이 카메라는 거의 신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 샵에서는 7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거 50만 원에는 곤란합니다. 50만 원짜리를 생각하신다 하면 저 다른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니콘 저 있잖아요. 하얀색. 저거 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이러면 손님이 사정을 하는 거죠. 아이고 사장님 정말 제가 이 카메라 갖고 싶었는데 오늘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50만 원에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김 사장님은 다시 한번 완곡한 거절하죠. 허허 참. 저희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50만 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니콘 저 모델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다시 애원을 해요. 그러자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손님을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네요. 나도 카메라는 좋은 거 갖고 싶고 주머니 사정은 안 좋고 그래서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카메라 주인이 따로 있었나 보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카메라를 50만 원에 선물인 셈 치고 드릴게요. 대신 카드 말고 현금 결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손님은 이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ATM기에 가서 막 뽑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카메라를 받아갑니다. 집에 가면서 애인에게 전화까지 해서 오늘 협상을 잘해가지고 70만 원짜리 카메라를 50만 원에 살 수 있었다라고 자랑까지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차이가 뭘까요? 김 사장님의 반응밖에는 차이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도 김 사장이 처음부터 기분 좋게 양보해서 say yes, 그래 하세요 라고 했을 때보다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이 경우에 상대방은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더구나 아까 김 사장이 처음부터 그래 하세요 yes라고 했을 때도 상대방은 의심하고 내가 뭐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괴로워하는 거예요. 과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정말 인간이 이성적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처음부터 yes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너무 쉽게 yes라고 하면 상대방의 성취욕을 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힘들게 획득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느끼는 겁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라고나 할까요? 따라서 정말 소중한 것인데도 너무 쉽게 얻도록 해버리면 상대방은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그 마당새 스타일. 애인이 부르면 달려가고 항상 5분 대기죠.
그런데 엄청 착한데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엄청 착하고 헌신적인데 자주 채요. 물론 뭐 그 친구가 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먹히는 이유를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할 때 보면 뭔가 저 인간은 말이지 내 손에 들어올 듯 말 듯 들어올 듯 말 듯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밀당 그것이 그 사람의 객관적 가치보다 주관적 가치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yes라고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쉽게 yes라고 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성취욕을 줄여버릴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가치를 크게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무 쉽게 yes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네. 그러면 또 이건 어떨까? 또 쿡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no를 함으로 해서 당신 입장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협상론 중에 앵커 이펙트, 앵커라는 게 그 배를 세우는 앵커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효과. 여러분이 먼저 딱 내거는 그 입장의 협상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면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yes라고 함으로 해서 그 출발점, 기준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고 시작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양보할 수 있는 입지는 훨씬 좁아지는 거죠. 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Start with No, No로 시작하라. 이 짐 캠프라는 사람이 쓰는 협상론 책 중에 유명한 건데요. 특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일단 No로 시작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말이죠. No로 시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때문이에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인데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는 일단 no라고 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서 내가 어느 선까지 발을 뻗을 수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yes. 그래서 보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좀 싫은 모습, 싫은 표정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되게 마음 좋은 사람들이 보면 협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손님 기억하세요? 그 손님과 사장님이 손님 기분 좋게 하려고 처음부터 yes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더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좀 더 어렵게 밀당을 하다가 딱 안겨줘서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먹힐까?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인데. 근데 막상 협상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되게 감성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승리감을 맛보게 하는 하나의 비법 중에 하나가 협상을 시작할 때 say no로 시작하라.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Love Must Know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